단계별로 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를 L1 캐시에서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L1 캐시에서 못 찾는 것들은 L2 캐시에서 찾고, 그다음에 공용으로 쓰는 S3 캐시에서 찾고, 요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컴퓨텍스 2022가 시작되었습니다. AMD의 리사수 박사님이 여러 퍼즐로 칩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 모두가 기대를 하는 RDNA3 아키텍처는 나오지 않았고 젠4 아키텍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리사수의 컴퓨텍스 2022 키노트로서 월요일날 23일 이렇게 발표를 했죠. 리사수 박사님이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 제이슨 반타 이분께서 노트북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하면서 제품군들을 소개를 하는 거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미 CES 2022 때 라이젠 6000 시리즈 모바일 프로세서를 얘기를 했죠. 최대 클럭이 5GHz를 지원을 한다. 그리고 TSMC 6나노 공정 써가지고 RDNA2 GPU를 내장으로 해서 나온 노트북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ASUS ROG 제피로 G14 노트북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능과 이 휴대 전력, 배터리를 소모를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힌 제품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울트라 씬 노트북, 그러니까 엄청나게 얇은 노트북도 뭔가 출시를 계속 해왔죠. ASUS 젠북 S13 모델 같은 경우에는 3D 그래픽 쪽에서는 45%, 그 렌더링도 27% 빠르고, 그 다음에 작업용으로도 18% 빠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울트라신에서도 굉장히 고성능을 보여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DDR5 메모리도 탑재를 했고, RDNA2 GPU 다 들어갔고, 무게는 또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기업용 노트북으로 AMD 라이젠 프로 6000 모바일 프로세서가 탑재된 레노버 싱크패드 Z를 출시했거든요. 또 HP 엘리트북도 865G9이라는 모델이네요. 지금 나오시는 이 노트북들입니다. 게이밍보다는 작업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노트북들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해가지고 작업 효율을 굉장히 빠르게 올렸다. 그러니까 최대 17% 더 빠른 생산성 그리고 협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MD 라이젠 6000 프로 제품군에서는 이제 7가지의 U 시리즈 제품군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물론 성능도 굉장히 우수하지만 결국 노트북이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중요하죠. 배터리를 덜 소모할수록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텔과 비교를 하면서 이게 수명 비교를 계속 하거든요. 모바일 마크 18 배터리 라이프, 제일 긴 배터리 시간을 최대 26시간, 물론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약간 작업용으로 비교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정도로 전력 소모가 낮으면서도 성능을 챙길 수 있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나마 새롭게 나온 거라고 하는 것은 멘도 시노라고 하는 이 칩을 처음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요만해요. 요거는 예전에 젠2 아키텍처를 사용한 CPU를 썼고요. 코어가 4개밖에 안 됩니다. 다 코어에다가 8스레드고 이제 RDNA2를 탑재를 했죠, GPU를. 근데 이제 LPDDR5를 지원을 하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데 크롬북으로 굉장히 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 수명 시간이 10시간인데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핫이슈가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가형 노트북을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이라든가 이쪽만 가더라도 애플 유저가 아니면 구글 기반으로 많이 쓰다 보니 요 크롬북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크롬북에 대한 수요도 계속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옛날에 만든 젠2 아키텍처를 가져오되 공정은 6나노 TSMC 공정을 이용해서 제품을 내놨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크롬북의 이제 강점이라고 하면은 결국 휴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배터리 시간이 오래 지속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급형 노트북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못 챙겼어요. 아무래도 발열이라든가 아니면 배터리 전력 소모라든가 이런 관리가 좀 덜 되다 보니까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10시간까지 책임질 수 있다. 이 제품이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1 크롬북 제품인데, 이러한 라이젠 멘도 시노를 탑재한 크롬북을 올해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빡빡이 분이 나오셔가지고 계속 노트북 얘기를 자꾸 하는데 노트북에 들어가는 요 새로운 기술들을 소개를 했어요. 물론 스마트 액세스, 스마트 시프트 이런 기술들은 이전에 나왔던 얘기지만도 새로 출시된 게 여기에 AMD 스마트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는 겁니다. 윈도우 기반의 PC에서 보통은 이제 이 프로세서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가려면은 VRAM에 이렇게 실어놓고 거기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SSD 있으면 그걸 바로 그냥 그래픽카드로 바로 쏘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채널은 GPU 메모리를 최대한 다 끌어와가지고 이 기술이 가장 잘 먹힐 수 있는 데가 이제 게임 로딩 같은 거죠. 우리가 게임 처음에 로딩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이 데이터들을 덤프해서 가져와서 그걸 그래픽카드로 돌려야 되는데, 바로 예를 들어 SSD가 PCI에 딱 꽂혀 있다면은 PCI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바로 빠르게 쫙 당겨가지고 그래픽카드에 싹 쏘아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로딩 시간이 줄어드는 게 되겠죠. 근데 이 기술은 윈도우 기반의 이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AMD 만의 기술이라고 보시기는 힘들고요. 인텔에서도 이미 했던 건데 AMD도 이거를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스마트 기술로 AMD 스마트 시프트 이런 거는 이제 전력 관리 기술이죠. CPU 코어, GPU 코어 이런 거를 잘 관리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전력을 공급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전체 소비 전력은 잘 유지를 하면서 효율을 좀 높여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만든 기술이죠. 그래서 앞쪽에서는 노트북 제품군들을 계속 이거 나왔습니다, 이거 나왔습니다, 이것도 나왔네요, 계속 이것도 좋습니다, 배터리도 엄청 깁니다,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하다가 이 DS 스마트 기술들을 얘기를 한 이유는 이러한 솔루션까지 탑재된 플랫폼을 새로운 노트북에 탑재를 해서 제시를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에이서스 ROG 제피러스 G14 같은 거 있죠. 이런 제품들의 스마트 시프트, 스마트 메모리 액세스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지원을 할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트로에 나왔던 리사수 박사님이 다시 나와가지고 AM4 소켓을 얘기하면서 슬슬 젠4 아키텍처의 밑밥을 까시고 계십니다. 라이젠 AM4 PGA 소켓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에 사용했어요. 인텔에서 뭐 이게 칩셋 바꿔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CPU 하나 바꾸면 또 칩셋 바꿔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야 우리가 진짜 할 만큼 했어. CPU 5개 지금 넣어 놓을 동안 계속 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계속 서포트를 해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젠4로 나온나 했는데 안 나오고 이전에 CES 2020에서 발표한 라이젠 7 5800X3D CPU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PC 게이밍 쪽에서는 우리가 내놓은 라이젠 7 5800X3D CPU가 거의 짱을 먹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서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결국은 입체적으로 스태킹을 하겠다라는 이 3D V 캐시, 3D 버티컬 캐시가 이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아갖고 게이밍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뭐 자기 자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젠3 플러스 아키텍처로 얘기했던 요 구조를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CPU의 캐시 메모리, L3 캐시 위에다가 하나 더 이렇게 딱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3D 칩렛 구조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CCD, CCX, AMD에서 말하는 CCX는 코어를 4개 합쳐갖고 하나의 CCX를 이루고 이 CCX를 또 이제 연결을 하면 또 8코어, 16코어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요러한 구조에 이 CPU들이 각각 이 코어마다 각자가 캐시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캐시 구조를 좀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L3 캐시를 또 붙였다는 겁니다. 이게 캐시라는 게 결국은 CPU의 IPC라고 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결국은 CPU가 얼마나 일을 잘하냐와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CPU가 커맨드를 입력받아가지고 이 커맨드를 딱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 명령하고 저 명령하고 이거를 잘 스케줄을 하면서 뿌려줘야 돼요. 요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D램보다 더 빠른 SRAM을 캐시로서 사용을 하는데 캐시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싸잖아.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해요. L1 캐시, L2 캐시, S3 캐시까지 지금 왔는데 단계별로 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를 L1 캐시에서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L1 캐시에서 못 찾는 것들은 L2 캐시에서 찾고 그 다음에 공용으로 쓰는 S3 캐시에서 찾고 요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L3 캐시도 이제 허함을 하면서 3D로 스태킹을 했으니까 활용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젠4 아키텍처를 얘기를 합니다. 2017년도에 젠1을 처음 출시하고 그다음에 2019에 젠2, 2020에 젠3, 2022에 젠4 아키텍처가 나온 게 되겠죠. 그러면서 젠4 아키텍처가 포함되어 있는 라이젠 7000 CPU 시리즈를 소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딱 나오니까 우리가 이거 출시했으면 실제로 만든 거 나오거든요 하면서 딱 보여주는데요. 최대 16코어 탑재가 가능하고 CPU 자체는 이제 TSMC 5나노 제조 공정을 했습니다. 일찍 얘기 나온 것이 이제 AM5라는 새로운 소켓 플랫폼을 지원을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IO 다이는 또 6나노로 했죠. 이렇게 칩렛 구조로 고려를 했던 AMD였기 때문에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5나노로 하고 또 IO 다이 쪽은 또 6나노로 해서 갖다 붙인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4를 5년 동안 썼는데 이번 AM5 같은 경우에는 5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일단 PCI Express Gen 5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SMC 5나노 공정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DDR5가 들어갔다. 이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5GHz까지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성능이 좋다 보니까 L2 캐시가 기존보다 2배, 그리고 싱글 스레드 기준으로 15% 향상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가속 명령어 있죠. 명령어로 확장을 해가지고 스칼라 값을 계산하는 명령어를 여러 번 던진 게 아니라 한 방에 그냥 매트릭스 계산 빡 하는 그런 걸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CPU는 이제 RDNA2가 같이 탑재가 됐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죠. 그리고 기존에 AM4 소켓을 쓰시던 분께 희소식이라고 하면은 PGA 쿨러 같은 경우에도 쓰던 거를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1718핀 LGA 소켓을 쓰면은 이제 무법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잠깐 설명드릴 무법은 이 핀들이 박혀갖고 무뽑히듯이 그냥 뽑히는 그런 소켓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열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지원하지 않도록 LGA 소켓을 지금 쓰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쿨러는 그대로 하위 지원을 하니까 기존 쓰던 거 그대로 가져와갖고 해도 성능은 제대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PCI Gen 5 같은 경우에는 24개의 레인을 지원을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USB 같은 경우에도 슈퍼 스피드 USB, 그러니까 정확한 버전 얘기를 안 했어요. 슈퍼 스피드 초빠른 USB를 최대 14개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USB-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GBps니까 USB4까지는 지원 안 하고 USB3 Gen 2X2까지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는 다 인텔에서 지원하는 이제 와이파이 6E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DMI 포트 2.1도 최신 버전으로 최대 4개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포트도 2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제 AM5 소켓 기반으로 나온 칩셋 솔루션을 제시를 했죠. 총 3개를 얘기를
했는데요. X670E라고 하는 게 있고 그냥 X670이 있고 그다음에 B650. 아마 일반 소비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B650을 사지 않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하이엔드급으로 갈수록 X670E로 될 것 같습니다. 오버클럭이 가능한 정도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PCI 익스프레스 젠 5를 어디까지 지원하냐에 따라 좀 구분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하이엔드 유저다, 고사양 게임을 즐기시는 분이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X670E 익스트림이라고 되어 있죠. 익스트림한 유저들을 위해서 이 저장장치 빨리빨리 읽어오는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텔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벤더들과 함께 이 젠5 NVMe 드라이버를 지원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호스트 요 NVMe 쪽의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퀀셜 리드 스피드가 이제 60% 이상 증가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SSD를 통해서 뭐 데이터를 읽어올 때 리드 속도를 빨리 함으로써 로딩하는 속도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라이젠 7000 CPU를 AM5 소켓 메인보드에 딱 꽂아갖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게임은 고스트와이어 도쿄를 시연을 했고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CPU 클락이 나오는데 5.3, 5.45 순간으로는 5.52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높게 나오죠. 이전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기가 그 정도로 나왔는데 인텔에 비해서는 이 클락 속도가 되게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5.5기가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5.5기가 시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능이 15% 향상됐다는 부분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싱글 코어 기준으로 10% 향상된 게 거의 클락에서 향상이 됐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과연 젠4 아키텍처로 인해서 향상된 부분이 얼마나 될 거냐 이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번 컴퓨텍스에서는 정확하게 CPU 라인업이 어떻다라는 자세한 얘기를 안 했어요. 또 이제 AMD 자체 행사를 열어갖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라인업들을 다 소개를 안 한 상태로 15% 이상 올라간다라고 했으니까 클락을 10% 정도 올려놓고 젠4 아키텍처를 넣었는데 15% 이상 됐다. 근데 15%가 다가 아닐 거지만 15%밖에 증가를 못한다 라고 하면은 이 젠4 아키텍처가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거냐라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다음 발표 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12세대 CPU 내면서 다시 자리를 잡았다라고 했는데 렌더링 속도를 보니까 인텔보다 31%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 AMD가 또 게이밍보다는 이 작업용 CPU로서 또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왕좌를 다시 우리가 차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AMD의 발표를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 라이젠 7000 시리즈를 발표를 했다라는 거, 물론 이전에도 발표를 했죠. 조금씩 이제 스펙을 풀고 있는데 전체 라인업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젠4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싱글 스레드 성능을 기본적으로 15% 향상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은 구체적인 라인업 얘기가 나오면은 다시 또 팔로우업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AM4 아키텍처에서 전부 다 5555 TSMC 5나노 공정, 그리고 DDR5, 그 다음에 PCI Gen 5, 그 다음에 우리도 5GHz, 심지어 5.5GHz까지 올라갔어. 물론 터보 부스트로 순간적으로 나온 걸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딱 피크 치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봐야겠지만도 꽤나 클락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얻었다 라는 거를 발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노트북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게이밍 쪽으로 굉장히 잘 잡고 있다,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에서 잡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한 거죠. 컴퓨텍스에서는 뭐 신기술도 발표를 많이 했지만도 실제로 제품 라인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알아볼 수는 없어서 조금 아쉬운 내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GPU에 대한 얘기는 뭐 RDNA2 기존에 나왔던 거 여기에 탑재됐다 이런 얘기만 했지 RDNA3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네요. 앞으로 젠4 그 다음에 젠5 이렇게 나오면서 인텔과의 경쟁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리사수 박사님이 짧은 시간 동안 발표를 했습니다. 스피치를 발표를 했는데 뭔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기술 정보를 좀 알려드리면서 시청자분들이 이 반도체 경쟁에 조금 더 이해력을 높여가면서 점점 더 AMD와 인텔의 경쟁이 재밌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아키텍처를 내놓으며 소비자들을 더욱더 즐겁게 할지 너무나도 궁금한 안달공화 에러였습니다.